78기 1조 회계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 과정 중에 사용된 지라, 컴플루언스, 빗버킷, 슬랙을 먼저 보여드리고 스프린트의 순서에 따라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를 시연하며 프로젝트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소스코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개발 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스프린트부터 2차, 3차, 4차 스프린트까지 총 4개로 2주씩 나누어 프로젝트의 에픽에 따라 프로덕트 백로그를 도출하여 진행했습니다. 1차 스프린트에 보면 유스케이스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 두 작업은 복잡한 시스템이나 요구사항을 시각화하고 팀원들이 공통의 이해를 갖도록 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어떻게 모델링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스케이스인데요. 요구사항을 분석하며 서비스를 결산마감 서비스, 예산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서비스, 정기 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서비스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컴포넌트 단위로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에 액터를 두어 각 액터가 맡을 업무를 유스케이스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유스케이스 모델을 통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개요와 액터를 통해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모델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번 회계 프로젝트의 데이터 모델링 중 결산 마감 서비스의 합계 잔액 시산표 부분입니다. 1차 스프린트인 초기에 모델링을 수행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발견되는 문제점을 빠르게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구조를 보다 쉽게 리팩토링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한 장의 표에 정리한 시산표입니다. 간단하게 차변의 합계 및 잔액, 대변의 합계 및 잔액 내용 모두 들어있는 표입니다. 이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계정 과목 중 한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가 발생하여 이를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 과목 중 하나인 당좌 자산의 현금으로 거래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고 현금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으로 거래가 발생하여 분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다 형식으로 모델링하였고요. 그리고 한 해를 나타내는 한 회계 기수 동안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시험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만듭니다. 한 회계 기수 동안 합계 잔액 시산표는 여러 개 작성되기 때문에 1대 다 형식으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내역을 계산하고 비교하여 금액적 오류가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협업하며 사용한 지라, 컴플루언스, 빗버킷, 슬랙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구사항 분석과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기반한 백로그 아이템을 등록하였고 프로덕트 백로그의 하위 이슈로 스프린트 백로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고 프론트 기술로 리액트를 사용하여 화면을 구현하고 백에서 REST API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프로덕트 백로그와 컴플루언스 연결되게 하여 제품 요구사항과 해당 프로덕트 백로그가 할당된 스프린트 계획회의와 리뷰를 지라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플루언스에서는 스프린트 계획회의, 데일리 스크럼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파일 목록을 보실게요. 유스케이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링은 앞서 설명하였고요. 개발 표준 문서와 단어 사전은 개인별로 서비스를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코드를 보았을 때 혹은 처음 프로젝트를 보는 사람이더라도 이를 통해 영어나 약어 등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회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앞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프로덕트 백로그를 도출하여 앞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회의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스프린트 계획회의는 각 스프린트가 시작하기 전에 이번 스프린트 기간 동안 진행할 스프린트 백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시간표 관리를 보시면은요. 2주씩 스프린트를 끊어서 진행한다고 설명하였는데 2차 스프린트와 3차 스프린트 기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었고 추가로 프로덕트 백로그가 도출되어 팀원과 스프린트 진행 회의를 진행하고 이처럼 스프린트 기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스프린트 진행 회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회의하고 스프린트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문서화함으로써 팀원 전체가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데일리 스크럼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였고 전날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록하고 그날 생긴 오류나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 이외의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하고 팀원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스프린트 리뷰는 해당 스프린트 기간 동안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회고를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소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린트 회고를 작성하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 애로사항, 그리고 어떤 것이 성공적이었고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만들고 프로젝트의 일정과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빗버킷과 소스트리를 사용하여 협업하였습니다. 빗버킷은 기술 기반으로 하는 버전 관리 및 협업 플랫폼으로 프로젝트의 버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저희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아까 요구사항에 따라 나눈 서비스를 이렇게 예산관리, 운영관리, 정기, 결산 마감 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브랜치를 나누어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별로 브랜치를 나누었을 때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빗버킷과 소스트리를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코드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커밋하고 푸시하여 다른 팀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여 팀원과의 협업이 효율적이었고 서비스 브랜치는 해당 서비스의 주요한 변경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코드 리뷰 혹은 협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각 서비스를 나눈 것과 동일하게 슬랙의 채널을 생성하여 관련된 대화와 파일, 각자의 진행 상황을 해당 채널에 모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진행 상황 정리 및 데일리 스크럼 회의 때 전날의 이슈 혹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 때 편리하였습니다. 실시간 메시지 기능 덕분에 즉각적인 피드백과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전표 작성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페이지에서 전표를 등록하고 분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추가해 볼게요. 품위 내역은 마이크로 설정하고요. 이렇게 전표를 추가하면 분계가 2개 뜨게 되는데 한 전표에는 분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표를 추가하면 분계가 바로 뜰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분계를 작성할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캐치볼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왼손잡이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글러브를 낀 왼손은 상대방이 던진 공을 받고 오른손은 가지고 있던 공을 던집니다. 대변과 차변으로 말하자면 왼손이 차변, 오른손이 대변이 되어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을 지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물 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변과 차변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럼 차변은 재고자산의 상품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대한전자로 하고요. 차변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지불하는 자산은 당좌자산의 현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마찬가지로 대한전자고요. 차변과 대변의 값은 일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대변 10,000원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분계를 저장하고요. 해당하는 전표를 승인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조건을 전체로 하여 조회해 보면은 방금 넣은 마이크 전표가 미결된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는 것은 전표 승인 및 취소라는 페이지에서 진행되게 되고요. 검색 조건을 미결로 두어 조회해 보면 마이크가 뜹니다. 아까 넣은 10,000원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표에 포함된 금액이 잘못 기입되었다거나 분계 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라는 기능을 구현하였고요. 한번 반려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되고요. 그럼 미결로 조회하였을 때 더 이상 마이크가 뜨지 않습니다. 반려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승인 상태가 미결에서 반려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 전표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승인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려라는 검색 조건으로 조회하면은 해당 마이크가 뜨고요. 이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표와 분계를 작성하였으니 분계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회해보면 아까 마이크라는 상품 기억하시죠?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기술을 시작할 때 신청하는 예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24년으로 설정하고 웨이스토리의 총무부, 당좌 자산의 현금으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하면요. 예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프롬프트가 뜨게 되고요. 예산 편성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 신청할 때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당좌 자산을 현금화하여 사업 운영 자금 마련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어떤 당좌 자산 항목을 얼마만큼 현금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그런 구체적인 설정들은 넘어가고 편성 등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웰스토리 총무 계정 과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해 보면 아까 넣은 1111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대로 편성 눌러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완료되었다고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기수 마지막인 기말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하는데 결산 서비스를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전 조회 버튼을 누르고요. 결산은 12월 31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전 연도인 23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변의 합계, 잔액, 대변 합계, 대변 잔액 이렇게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표 작성 중 오류 혹은 다른 이유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좌 자세 한번 수정해 볼게요. 수정 및 결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결산값이 일치하지 않다고 수정 불가능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는 이미 결산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엔 값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수정 및 결산을 누르게 되면 결산값이 일치하다는 메시지 박스와 함께 수정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고요. PDF로 저장도 가능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창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결산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결산 자료 입력 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장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연은 이만하도록 하고 소스코드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론트에 사용된 소스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결산 전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회계 기수 모달 창이 뜨는 것을 구현하였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핸들러로 어카운트 페리어드 리스트가 함수를 호출합니다. 회계 기수 모달 창이 나타나도록 하였고 디스패치 안으로의 액션 생성 함수인 어카운트 페리어드 애노 리퀘스트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리듀서를 보면 크리에이트 슬라이스를 사용하는데 소개값과 리듀서, 액션을 하나의 객체에 담아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페리어드 애노 리퀘스트를 사과에 요청하여 테이크 레티스트를 이펙트를 사용하여 해당 액션이 디스패치되면 지정한 사과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해당 사과 함수인 패치 페리오드 리스트를 보면 yield 콜로 get account period no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된 함수에서는 settlement API에서 period no list 데이터 URL을 요청하는데 이는 뒷단의 컨트롤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성공적으로 발환되면 여기 보시는 yield 풋으로 account period no success를 액션을 디스패치하여 응답받은 데이터를 리덕스 스토어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및 PDF를 저장하는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PDF 다운로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해당 함수는 use react to print라는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인쇄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훅을 사용합니다. 이 훅을 사용하면 인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택한 컴포넌트를 인쇄 가능한 페이지로 생성하고 브라우저의 내장 인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서 출력 및 저장할 부분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컴포넌트 ref는 데이터 그리드의 태그에 들어간 칼럼과 로우, 데이터 값들이 출력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 프로시저의 핵심만 잠깐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 프로시저를 통해 분계 테이블, 계정 과목 테이블, 회계 기수 테이블을 활용하여 결과가 도출되면 다른 곳에서는 쉽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테이블에 저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밑에 케이스절로 레벨링하는 것은 화면에 나타낼 때 조금 더 알아보기 쉽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계정 과목의 차변과 대변 잔액 및 합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분계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코드 함수를 사용하여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을 구하고 sum 함수를 사용하여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마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합계 잔액 시산표 페이지의 결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결산값이 일치하여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되었다는 메시지 박스가 떴고 결산값이 불일치하다면 수정 불가 상태라 결산값이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 박스가 떴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myBatis의 if 문을 활용하여 구현하였고요. 선택한 한 행의 값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합계 잔액 시산표 프로시저를 통해 결과를 저장한 테이블에서 각 매개 변수를 비교하고 값이 일치한다면 해당 결과를 반환해 주는 식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테이블의 값과 매개 변수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값이 반환되지 않으면 스왈파이어를 사용하여 해당 창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된 주요 기술로는 프론트에서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하였고 리덕스 사가를 사용하여 상태 관리를 하였습니다. 템플릿 사용은 주로 MUI를 사용하였고요. 백에서는 주 언어로 자바를 사용하고 프레임워크로 스프링 부트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기술로는 myBatis와 JPA, 서버는 Node.js를 사용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툴은 인텔리제이 VS 코드 등을 사용하였고요. 또한 지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빗버킷과 소스트리를 사용하여 버전 관리를 하고 슬릭을 활용하여 협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